안녕하세요. 조기 부정교합 예방치료 전문가 치아쌤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치과 자주 가시나요? 하루 종일 아이 케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바쁘고 또 교육에도 신경 쓰시고 하다 보면 치아 관리는 소홀히 하기가 쉽고 막상 아프기 전까지는 치과를 잘 안 가게 되는데요. 저희 병원에 사남매를 정기검진하러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이 계셔요. 첫째, 둘째, 셋째는 그동안 충치도 많았고 치료도 많이 해서 고생이 많았지만 지금은 3개월에 한 번 정기검진하면서 더 이상 썩지 않게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넷째 막내는 유치 처음 나면서부터 예방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검진을 열심히 오셔서 현재 영구치가 막 나오기 전인데 유치에 충치 하나도 없이 잘 관리 중이거든요. 이 아이는 이렇게 관리를 받으면 영구치도 충치 하나도 없이 관리가 가능해요. 보호자분들이 첫째, 둘째, 셋째 키울 때까진 정기검진 예방치료의 중요성을 잘 모르셨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하자 말씀을 하세요. 정기검진을 3개월에 한 번씩 꼭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서 충치검진, 칫솔질 검사, 전문가 치면 세마, 불소도포 등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개인이 알아서 정기검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치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장들이 있어요. 연 1회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이나 구강검진제도, 또 영유아 검진 등이 그것이에요. 그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치과주치 사업이란 것이 있는데요. 경기도 지역에서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어 가는 시기에 개인 비용 없이 치아에 대한 체크, 기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아마 다른 명칭으로 치과주치 사업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 치과주치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즉 치과에 가면 어떤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기로 해요. 일단 경기도 덴티아이 치과 주치 플랫폼 앱이 있어요. 그 앱에서 문진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치과에 방문하면 작성한 문진표를 확인하고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치과의사가 구강검진 후에 작성해요. 첫 번째 기본 구강검사, 두 번째 구강위생검사, 세 번째 칫솔질 교육과 예방치료, 네 번째는 종합소견과 추가치료 계획 수립. 첫 번째로 기본 구강검사인데요. 시진이라고 눈으로 보는 검사예요. 충치와 치아 발육을 평가해요. 보통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유치와 영구치가 남아있는 혼합치열기이기 때문에 유치와 영구치 모두 검사를 해요. 충치가 있는지, 충치는 아니지만 충치 발생 위험 치아가 있는지, 영구치가 결손된 치아가 있는지, 이미 충치 치료가 된 치아를 충전 치아라고 하는데 충전된 치아가 있는지도 봅니다. 여기까지 충치에 대한 체크고요. 이제 구내염이나 연조직 질환이 있는지 혀나 뺨, 입술 등으로 또 봅니다. 부정교합에 대한 체크도 해요. 초등학교 입학 때 예비 교정의 시기를 놓친 아이들이라면 치아 공간 부족이나 또는 골격성 부정교합, 반대교합, 돌출, 무턱 등에 대한 평가를 철저하게 해 주어야지만 마지막 예비 교정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강위생 검사를 해요. PHP 검사라고 착색제를 치아에 발라서 치아에 치면 세균막이 어느 정도 묻어 있는지 보면 평소 구강위생 상태를 평가할 수 있어요. 치아 표면의 치면 세균막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칫솔질을 엉터리로 하면 그대로 묻어 있거든요. 위아래 앞니 2개와 어금니 4개의 치아를 대표로 선택해서 진행을 합니다. 치면 세균막이 전혀 없으면 0점이고요. 모든 치면에 다 묻어 있으면 30점이에요. 이것을 PHP 인덱스라고 합니다. 보통 0에서 5점은 우수하다고 보고 6에서 10점은 보통, 11에서 30점은 칫솔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 밖의 치아 상태는 과잉치가 의심된다던가 유치가 너무 오래 남아있는 것을 체크해요. 이 부분은 파노라마 촬영으로 확정을 짓게 되죠. 사실 육안으로 과잉치가 있는지 영구치가 부족한지 완전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악관절 이상을 간단하게 체크해요. 턱에서 소리가 나는지, 입이 벌어지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또는 턱이 아픈지 같은 거를 보고 체크를 해요. 여기까지 기본 구강 검사를 하고 나서 구강 보건 교육을 실시해요. 칫솔질과 치실에 대한 교육을 제일 먼저 하는데요. 치실은 손잡이 치실과 돌돌 말린 일반 치실 중에 아이들이 사용하기 쉬운 손잡이 치실로 교육하는 것이 좋아서 저희 치과는 손잡이 치실로 교육을 합니다. 치실은 앞니, 어금니 모든 치아에 다 사용해줘요. 그리고 나서 칫솔질 교육을 하게 돼요. 칫솔질의 횟수, 어느 부위를 잘 닦아야 하는지, 치아 개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알려주고 아까 착색제로 구강위생 상태를 검사한 것을 칫솔질로 지우게 됩니다.
이 착색제가 구석구석 잘 지워질 때까지 칫솔질을 시키고 교육을 해요. 두 번째는 바른 식습관 교육인데요. 카라멜 등의 끈적거리는 음식, 탄산음료 등이 치아에 좋지 않음을 설명하고 칫솔질을 최소 하루 2번 이상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요. 그리고 나이에 맞는 불소 치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구강보건 교육이 끝나면 전문가 구강위생관리인 치면세마가 있는데요. 치과 엔진과 브러쉬를 이용해서 전문가가 치아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불소 도포를 해요. 이 필수사항 2가지를 못했다면 사유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불소 알러지가 있다거나 또는 보호자가 불소 치료 원치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치과의사 판단 시에 첫 번째 큰어금니에 혼매우기 치료가 필요하다면 혼매우기 치료는 치과 주치의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아래 앞니 정도의 부분적으로 치석이 있다면 부분 치석 제거도 해줄 수 있어요. 또한 치아 검사 시에 과잉치가 있거나 유치가 너무 오랫동안 남아있어서 영구치 결손이 의심될 경우, 그리고 치아 맹출이 심하게 늦거나 또는 충치가 여러 개 보이는 경우에는 파노라마 촬영도 해요. 여기까지 진행하고 치아의 상태와 구강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을 정상 경계, 개선 요망 중에서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하고 보호자분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고 예약을 잡게 됩니다. 충치 치료는 치과 주치의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치료를 위한 재내원 계획에 보시면 재내원 계획은 환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진료로 보호자 동의 후 다음 내원 계획을 진행합니다 라고 있죠. 여러 해 동안 치과 주치의 사업을 참여하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원래 치과 주치의 사업에는 본인이 사용하는 칫솔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너무 안 닦이는 칫솔을 가지고 오시니까 저희가 교육을 해도 치면 세균막이 잘 안 닦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치과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치면 세균막이 잘 안 닦이니까 잘 닦이는 칫솔로 구매해서 교육하자 해도 보호자분들은 칫솔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동의하지 않으시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치과에서 칫솔을 판매하려는 의도로 보시는 분도 계셔서 더욱 마음이 안 좋아요. 아이들은 무조건 칫솔모가 조금 빽빽하면서도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지 않는 단모를 추천드립니다. 잇몸이 예민하다면 조금 부드러운 칫솔, 특별히 잇몸이 예민하지 않다면 치면 세균막의 제거가 잘 되는 약간 탄력 있는 칫솔이 좋아요. 예방치료에 적극적인 치과라면 이미 아이들에 맞는 칫솔을 권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 칫솔을 사용해서 치과 주치의 사업에서 칫솔질 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기 부정교합에 대한 평가는 치아 교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치과에서 잘 볼 수 있어요. 얼마 전 어떤 환자분이 2학년, 4학년 자매를 데리고 오셨는데요. 이 아이들 둘 다 반대교합으로 물리고 있었고 4학년 아이는 비대칭까지 동반한 굉장히 심한 반대교합이었어요. 유치 때부터 그랬다는데 페이스 마스크라던가 근기능 장치라던가 프랑켈 장치로 미리 개선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막연하게 커서 교정하라고 안내를 받아서 부정교합을 더 키운 것을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충치 검진이나 다른 검진들은 어느 치과에서도 다 가능하지만 부정교합에 대한 검진이 교정치과에서 정확하게 가능하다 보니 저는 치과 주치의 구강검진은 교정을 위주로 하는 치과에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과 주치의 사업에서는 한 환자당 5분의 검진을 하고 이 5분을 포함해서 20분의 시간을 잡고 교육을 하라고 지침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칫솔질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20분이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보통 1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더라고요. 저희 치과의 경우는 치아 교정과 더불어서 예방치료에 조금 진심으로 집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치과 주치의 사업에 예약을 하고 온 아이들에게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예방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어서 칫솔질 교육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과에서는 구강검진을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회 정도는 권장하고 있고요. 이때 치면세마, 불소도포, 치아 혼매우기는 첫 번째 큰어금니와 두 번째 큰어금니는 필수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아이들 말고 충치가 잘 생기는 아이들은 기본 관리에서 불소 예방 치료가 조금 추가되고요. 구강 검진이나 치면세마, 불소도포를 3개월 간격 연 4회 정도 권장합니다. 식이 조절 면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당을 하루 50g 이하로 섭취하라고 권고하지만 치아 우식증이 안 생기려면 25g 이하로 섭취하는
예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앞으로의 시대는 치료하지 않고 예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는 시대예요. 얼마 전에 어떤 어머님에게 아이의 작은 어금니 씹는 면에 홈이 너무 깊어서 홈메오기 치료를 권해드렸거든요. 사실 작은 어금니는 홈메오기 치료가 보험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충치 생기면 돈도 더 들고 치료도 아프고 홈메오기 해야죠 하면서 아이 치료를 맡겨주셨어요. 이렇게 예방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죠. 영유아 구강검진, 치과 주치의 사업, 연일의 스케일링 보험 적용 같은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을 먼저 챙기시라고 추천드려요. 이런 혜택들이 주로 예방관리거든요. 치료보다는 예방치료에 신경 써주고 집중해주는 치과를 찾으시면 좀 더 전문적으로 관리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방관리에 조금씩 비용이 들더라도 치료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비용이 덜 들 것이고 더 건강한 구강 상태도 가질 수 있고요. 치료할 때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니 일석삼조쯤 되겠다고 하겠네요. 경기도 치과 주치의 사업과 치아 예방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치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